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2 족벌 언론에 대한 저항과 응징이라는 언론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TV 대안의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방송이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지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자들이 아무도 성심껏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 구태타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움직임 역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악법에 대한 저항이 역시 뜨겁게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방송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두 편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11차 거리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맥끝구호를 3번씩 따라해주세요. 청소년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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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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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견 무시하는 국정교과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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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견 무시하는 국정교과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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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집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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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집필을 중단하라! 네, 두 편의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첫 번째 영상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집회 모습이었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또렷하게 내세우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보호하고 단원고 교실을 통해서 보았던 이 슬픔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10일 조선일보 강훈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강훈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전 청와대 비서관 강모 씨의 딸이 부정 편입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강 전 비서관이 학교 측에 딸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청탁했는지,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일부 부정 편입 학생들이 학교 측과 짜고 대학 진학을 위해 입상 경력을 조작한 단서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보도 내용을 접하게 되면 청와대 근무하는 강모 비서관이 자신의 딸의 부정 편입을 위해서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에 청탁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이런 추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보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강모 씨의 딸이 사격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과 3, 4개월 정도의 연습 기간만 있었을 뿐인데 국가대표 선수 실력에 그러한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기능 검사에서 그런 기록을 남기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고생에 대한 부정편입 혐의를 보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실 파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표를 냈습니다. 직업을 잃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여 뒤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반전의 내용을 당시에 KBS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KBS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사격기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사격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올림픽 타이 기록을 세운 강모 선수의 등장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의 부정입학 의혹을 실력으로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계는 한국 사격 100년사에 가장 재능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며 흥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록이다. 지금 당장 세계대회 우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이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강훈 기자는 오보를 낸 것입니다. 오보도 왜곡 보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어린 여고생에게 또 직업마저 잃게 된 강모 비서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해명 기사를 함께 올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훈 기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어린 여고생과 한 가정에 대한 이러한 왜곡 보도는 크나큰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 또 자칫
어린 청소년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훈 기자에게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사건 역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6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박난희 기자가 이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김영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해오시면서 여러 차례 투옥되시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지 무려 21년 만에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학교에 가셨을 때는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왕따, 심지어는 원조교대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 부임하시고 나서 온갖 정성과 또 헌신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을 보듬고 아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또 믿음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부모들께서 직접 산악회를 조직해서 학생들과 학교와 하나가 되는 그런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남북 전쟁의 비극이 서려 있는 회문산에서 전북의 제야 시민단체가 애국열사 추모제를 열자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음날 산행 약속이 있어서 전화제에 잠깐 참석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박난희 기자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교조 전북지구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사는 최근까지도 동료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주체 사상을 전파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친북 반미 성향을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념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이념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 사진에도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문화제라 이렇게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빨치산 추모제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붙였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같은 사진의 행사 주체는 분명히 전북 제야 및 시민단체로 역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전향 장기수들의 모임이 주최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그 의도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김영근 선생님과 학생들을 친북 반미 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빨갱이로 몰아치고자 한 것입니다.
가공할 언어의 폭력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알아왔습니다. 자, 언론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그런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것이 바로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갔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가 있고 난 뒤에 학생들은 그야말로 하소연을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우리는 좌익도 우익도 아닙니다. 그런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전쟁에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인데 우리를 빨갱이라고 매도하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 역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박난희 기자, 당신도 자식을 둔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런 길로 간다면 어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의 억울한 입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항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사건의 주모자로 몰린 김영근 선생님은 암투병으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지난 9월 28일에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생존에 계셨을 때 저하고 딱 한 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다. 조선일보 박난희 기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학생들과 선생을 빨갱이로 내몰고 있다. 기사 내용으로 보건대 참여정부에 대한 반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강은 기자의 기사 내용도 물론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왜곡보도 끈질기게 조선일보에서 전개를 했었습니다. 김영근 선생님께서 저에게 우리들의 진실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한 줄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신 김영근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근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조선일보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하는 그런 이상한 판결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떠나가셨습니다.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이 어린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박난희 기자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의 악의적인 보도로, 왜곡 보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과를 못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들 아직 초등학생, 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너희들의 엄마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과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똑바로 알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기자 쓰레기였는지 사회에서 말하는 기레기가 바로 너희 엄마라고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선일보의 강훈 기자 그리고 박난희 기자, 두 기자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소연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 그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왜곡 보도는 범죄 행위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조선일보, 그리고 오늘날 많은 종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TV 대안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성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